임야 35,000평입니다.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임야예요. 그런데 개발이 가능합니다. 완전 대박이죠. 해당 물건이 속한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경사도 산지관리법 기준,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도시생태계 보존가치 1등급 비오톱 현장조사에 의하여서 절대 보존지역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2등급 비오톱 현장조사에 의해서 생태계 보존 우선을 해야 하는 땅이 아닌 토지, 아닌 토지, 보존가치 1등급, 비오톱 1등급, 이거는 어디든지 다 안 됩니다. 서울도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센 게 비오톱이에요. 2등급 비오톱 조사해서 생태가치 보존해야 된다가 아닌 토지입니다. 요 아닌 토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이 땅은 산지 전용도 가능한 임야예요. 그러니까 산지 전용이 아니라 산지연금도 가능한 임야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공익용 산지고 나라 땅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연금도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상급 땅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작년 1월 15일서부터 임야, 경매공매, 땅 활용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토목 설명을 수치를 바탕으로 이 땅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전문적인 설명,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설명을 드리는 영상들, 작년 1월 15일 이후에 1000개 이상 올라간, 매일 1개 이상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상급 영상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도 개발 제한구역은 뭐예요? 개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 공익용 산지를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 근거는 해당 물건이 속한 조례에 따라서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땅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드리는 방송이에요.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유찰액으로 이 물건 8억이 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략 이 물건 얼마에 낙찰 들어가면은 낙찰받을 수 있겠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전국 8만여 건 경매공매 물건 부동산 낙찰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시는 회원 중에 입찰가 조언하시는 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탁월한 땅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주제별로 내리시면서 보시고, 특히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 오늘 물건 산지연금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셔도 되고 땅 활용을 하셔도 되고 개발행위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임야예요. 아래로 쭉 주제별로 내리시면서 영상 꼼꼼히 보시고요. 낙찰 물건들 보시면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릅니다. 전국 모든 물건 다 달아요. 충남 공주, 경북 김천, 강원 영월, 경북 봉화, 강원 철원, 강릉, 경북 광주, 홍천, 경북 영천, 경기 파주,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모두 도움 드릴 수 있어요. 낙찰은
감정가 기준으로 수억 원 떨어진 거 낙찰시켜드립니다. 예산 1억 가지고 움직이세요. 3억에서 5억짜리 감정가 물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 1억 가지고 2억, 4억 감정가 기준 떨어진 거 낙찰받으면 그만큼 돈 버시죠. 2억, 4억 돈 벌게 해드려요. 예산 1억 가지고. 5천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1억 5천 감정가 물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 5천 가지고 1억 5천짜리 낙찰받으면 1억 버시잖아요. 그렇게 돈 벌게 해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임장정보, 입찰정보, 상세정보 제공해 드리지 않는 이유가 경매공매 여러분 왜 하세요?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죠? 제가 설명한 영상 공매예요. 공매가 경매보다 훨씬 싸죠. 1259만원짜리 4950평 동강뷰 공매 1259만원이에요. 낙찰이 2억 3333만원에 됐습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세요. 제가 3월 초까지 작년 1월 15일서부터 방송해서 3월 달까지 상세 정보 다 드렸죠. 상세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낙찰가가 치솟는 경매 공매에 역기능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경매 공매 왜 하세요?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에게만 입찰 상세 정보 드리는 점 이해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돈 벌게 해드리고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땅 찾아드립니다.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신 분의 하나여서 오늘 물건 관심 있다. 지역 어디냐? 집원 달라. 무슨 권한으로 권리로 여러분이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십니까? 밥 먹자, 차 한잔하자, 좀 만나고 싶자. 당신 너무 전문가고 잘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 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유료입니다. 미팅하는 거 유료예요. 왜 공짜로 만나려고 합니까? 변호사 컨설팅 다 돈 받고 시간당 지불하시고 상담 받잖아요. 제가 공무원은 자기 부서의 전문가죠. 임야 개발 활용 하나 하려면 이 땅 35,000평이에요. 이 땅 하나 개발하려면은 거쳐야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죠. 공무원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 부서에 대해서 전문가죠. 각 부서 다 통과해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 조례, 시행규칙 수두룩합니다. 그거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다 알고 저처럼 설명할 수 있는 부동산 변호사 있습니까? 그런 컨설턴트 있어요? 저같이 설명하는 유튜버 있습니까? 저같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저같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설계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공짜로 정보 가져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십니까? 전 그렇게 안 해드립니다. 전화 일절 금지예요. 전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새벽 3시, 4시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제 실력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 지불하시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받으시라고요.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성함 밝히세요. 예산용도 지역평수 밝히시고 문자 넣으십시오. 문자로만.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하지 않으면 모두 거절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가평 1억 만평짜리 땅 찾아달라는 분 다 거절해요. 말이 됩니까? 예산용도 지역 타당해야 합니다. 예산용도 지역 준비 확정되지 않고 나도 그냥 땅 하나 알아볼까? 문자하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매일같이 전화 문자 숱하게 오는데 안 하실 분들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 시간 함부로 빼앗지 마십시오. 하실 분만 물어보세요.
예산용도 지역 평수 타당하면 제 수고의 대가 지불하시고 감정가 기준으로 예산 1억 가지고 3억 5억짜리 낙찰받는데 감정가 기준으로 2억 4억 떨어진 거 낙찰받는데 10만 원 가지고 회원가입 아닙니다. 1억 가지고 3억 5억짜리 낙찰받으면은 2억 4억 버시잖아요. 여러분은 2억 4억 버시잖아요. 제게 정당한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은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려요. 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비싸지도 않고 2억 4억 감정가 기준으로만도 떨어지는 거 돈 버는 거 계산해 보시면은 제게 몇백만 원 가입비 지불하시는 거는 매우 싼 거죠. 2억 3억 돈 버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지불하시는 거 아까우신 분들은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개발 가능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그리고 이 물건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 명당입니다. 능선이 3개고 골짜기가 3개예요. 그리고 평수는 35,000평이나 됩니다. 2차선에 접해 있어요. 경사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개발 제한구역이지만 방금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가능하면 개발을 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1종, 2종, 근생 다 됩니다. 건물 져서 올릴 수 있고요. 야영장, 캠핑장 모두 다 됩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개발 제한구역에 공익용 산지인데 옆에 나라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산지연금 신청하는 해당 임야에 부합하잖아요. 그러면 산지연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땅을 보고 활용할 수 있어요. 투트랙으로 개발하고 나라 땅에 붙어 있는 그쪽은 산지연금 임야로 신청을 하는 투트랙도 가능합니다. 땅이 생긴 모양 저렇게 생겼는데 주변은 온통 산이에요.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모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이고요. 2차선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 2차선에 붙어 있는 길이가 414m예요. 어느 곳으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도로 조건 좋습니다. 해당 물건 이겁니다. 경사도 상당히 좋잖아요.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이 차선에 붙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밭 같잖아요. 이거 다 내 땅이에요. 2차선에 붙어 있어요. 이 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요거 내 땅입니다. 어느 곳으로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게 2차선에 414m 붙어 있는 도로 조건 완벽하고 전기도 삼성전기가 바로 내 땅 앞에 있으니까 건축 개발하기 위한 모든 조건 완벽합니다. 이 땅은 여기 2차선에 414m가 붙어 있고요. 벌목을 2009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를 심어놨어요. 요거 다 산판길입니다. 나무 잘라서 벌목한 거 나르기 위한 산판길이에요. 이 길이 내 땅 안에 2153m가 있습니다. 산판길이. 그러니까 저거 활용하면은 길 내기 위해서 토목 포크레인비 따로 안 들어가도 되죠. 삼능삼골이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요 능선 하나,
능선 2개, 능선 3개를 포함하고 있는 골짜기가 하나, 둘, 3개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삼능 삼골이라는 용어를 썼고, 요 앞에 하천입니다. 물 내려가요. 배산임수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작은 하천 둔벙 정도고, 내 땅은 요겁니다. 능선 3개 그리고 골짜기 3개를 가지고 있는 산이고, 뒤에는 높은 산, 주변 모두 산이에요. 요 앞에가 2차선이고 이쪽은 모두 도시지역 자연녹지 개발 제한구역인데, 조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비오톱 1, 2등급 아니면은 개발할 수 있다고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땅인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법 적용을 어떻게 하면서 땅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방송이에요. 왜 이런 방송을, 이런 영상을 공짜로 정보받고 서비스 받으려고 하십니까? 대가 지불하시고 서비스 받으세요. 내 땅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 여기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앞에 바라다보는 산의 능선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예, 내 땅에서 조망되는 앞산을 풍수용어로 안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안산이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 요거 보시면 둥그렇게 완만하게 벽단을 쌓아놓은 것 같은 산의 형태잖아요. 요거를 노족봉이라고, 부자를 상징하는 안산입니다. 2개 있죠? 여기 3개 있죠? 네. 앞에 부자를 상징하는 안산이 3개,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노족봉 안산이 내 앞에 4개가 있어요. 4배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안산을 내가 내 땅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진 편안한 시각으로 이렇게 쳐 올려보고, 그렇게 되면은 산의 기세에 눌리는데, 내 땅에서 앞에 산을 그냥 편안한 시야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게 이렇게 있는 이런 땅,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안산 노족봉, 부자를 상징하는 노족봉이 4개가 있습니다. 내 땅, 저 부자 풍수 4개, 안산 효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땅은 이겁니다. 2차선에 414m 붙어 있고, 앞에 저수지를 바라다 봅니다. 배산임수죠. 그리고 위에 산을 보면 요거 산의 모양이 빼죽하잖아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거를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과거에는 산업공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최고를 선비로 봤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풍수는 저런 문필봉, 선비가 나온다, 학자가 나온다, 대문호가 나온다. 그래서 공부와 관련해서 일가견이하는 후손 또는 당대에 인물이 나온다는 안산, 문필봉, 삼각형 모양의 산이 2개가 내 땅에서 보이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공부해서 지식을 활용해서 유명하게 된다, 재력을 창출한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된다, 그런 뜻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필봉이 내 땅에서 쌍봉으로 2개가 보입니다. 능선 하나, 그리고 능선 2개,
능선 3개를 가지고 있는 삼능, 그 다음에 골짜기 3개를 가지고 있는 삼능 3골 임야이고 2차선 441m 접해 있고 요 앞은 보시면 순이 삼각형 순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 완전히 펴졌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 완전히 펴졌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가 펴지면서 여기 완전히 펴졌잖아요. 요 앞에는 혈이 맺힌 명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명당 자리가 있고 여기도 좌우로 평평한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내 땅은 모두 환경 2등급지입니다. 화면이 없어졌네요. 내 땅은 요 색깔 환경 2등급이에요. 여기에 있잖아요. 개발 100% 가능한 환경부 통제에 간섭받지 않는 좋은 조건의 땅이고 옆에 2차선 도로 이쪽 개발 제한 구역의 환경의 등급을 보시면 내 땅에 바로 붙어있는 요 면적은 다 환경 2등급이죠. 요거는 환경 1등급이고 요거는 환경 2등급인데 즉 환경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심사 기준 통과할 때 최종적으로 내 땅에 붙어있는 주변의 땅이 환경 1등급이면 내 땅 허가 안 내주는 경우 있습니다. 내 땅은 2등급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 땅도 1등급이고 주변에 1등급이에요. 그러면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주장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당신 땅 환경 1등급 허가해주면 이 경계에 붙어있는 환경 1등급의 군집구조와 연계성이 깨지기 때문에 허가 내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이 땅은 내 땅에 붙어서 환경 1등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땅은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안 내주는 조건인 군집구조의 안전성과 연계성 적용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물건 비오톱 1등급, 비오톱 2등급 아니면 허가 내주겠다고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는 채널이에요. 본 방송은. 임야 볼 때 산사태 등급 먹는 물 순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이 56%예요. 그런데 평균 경사가 20에서 25도면은 완만한 임야잖아요. 실제로 보시기에도 이 임야가 산사태에 일어나게 생긴 땅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 산사태 등급 1등급이 56, 2등급이 28, 대부분 산사태 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2009년에 벌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벌목하면 나무 잘라버리면 산사태 등급 치솟습니다. 근데 경사가 세도 벌목하지 않으면
산사태 1등급, 2등급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산사태 등급은 벌목을 2009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평균 기온 사도가 20에서 25도면은 전혀 산사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땅 25도에서 30도가 25.48, 30도 이상이 16.9예요. 해당 지자체는 25% 이하까지 개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58%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진한 색깔, 그 다음 색깔 빼고 다 개발 가능한 면적으로 58%입니다. 인목 축척은 150% 이하이고요. 이 땅 100% 전체 개발한다고 하면은 산지 전용비 10억 나옵니다. 당연히 산지 전용비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할 수 있는 법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전문적인 법적인 부분 다 도와드려요. 먹는 물 120m 뚫으면 나오고 비유명은 30m 뚫으면 나오는데 내 땅 앞에 바로 하천이 있잖아요. 이 땅은 물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는데 강수량이 1000에서 1100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이 126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보다 덜 오는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둔봉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 땅의 계곡, 여기 내 땅의 계곡, 여기 내 땅의 계곡 중에 세 군데 둔봉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거나 하나 더 해서 네 군데 둔봉 만들어서 관리해주면은 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균 온도는 13도에서 14도, 온도가 좀 제법 있는 지역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 남쪽에 있는 임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주변 지역은 온도가 좀 높은 지역이죠.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고 36도까지 올라갑니다. 강원도에 있는 임야도 35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 땅은 강원도 임야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평균 온도도 2도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남쪽 땅이 아닌데도 분지형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로 보면은 분지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좀 높은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강우량도 적기 때문에 반드시 둔봉으로 물관리 하시면서 35,000평 활용을 하시는 게 물 걱정 안 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린카본 탄소 흡수량 2.6이에요. 뭐 볼 것도 없죠. 2009년에 벌목하고 현재 주로 잣나무를 심어놨어요. 잣나무 관리하기 상당히 힘든데 그거 따려면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잣나무 따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잣나무라는 유실수가 과연 좋은 그 수익형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는 문제 때문에. 따는 문제,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따야 되는 그 위험한 거, 그거 탁월하게 따는 방법을 같이 활용하면서 잣나무 키운다면은 그거는 좋죠. 그런데 현재 그 높은 꼭대기에 붙어있는 잣나무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그거 아무나 못 올라가죠. 그 수직으로 올라간 나무 1, 2m도 아니고 뭐 10m 높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따냐고요. 아무튼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낙찰받는다면 2009년에 수정갱신했기 때문에 나라에 토해내야 되는 금액 없잖아요. 벌목하고 나무 심을 때 나라에 육림보조비 받아서 나무를 심으면 법적으로 5년 내에
다른 거 하면 나무를 잘라내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육림보존비 모두 100% 환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2009년에 벌목했으니까 만일에 나라로부터 육림보존비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훨씬 넘었으니까 토해낼 돈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도시지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국유지에 접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데 조례로 비오톱 1, 2등급 아니면 개발 허가 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근거로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이지만 개발 가능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내 땅 옆에 이쪽으로 나라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은 공익용 산지예요. 그러면 산지연금 가능한 법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지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지연금 신청해가지고 받는 돈보다 당연히 내 땅 활용하고 미래가치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죠. 이 땅은 공시가가 4,600입니다. 근거로 제가 방송사고네요. 이거 아닙니다. 예. 이 땅 공시가 2억 4천입니다. 공시가 2억 4천이에요. 근거로 자체감정 8억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감정가 8억이에요. 실제 경매 감정가도 8억 2천입니다. 이 땅의 시가는 2차선에 길게 414m나 접해 있는 도로 조건 완벽하잖아요. 48억짜리 땅입니다. 시가. 요거 오타예요. 시세는 48억입니다. 감정가는 8억 2천이에요. 이 땅의 공시가는 2억 4천입니다. 땅의 규모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가 여기에요. 136m. 가장 높은 고도가 347m입니다. 그 고도차는 211m고 아파트 74층 높이입니다. 땅의 둘레 규모 보겠습니다. 136고도, 156고도까지 땅 길이 35m, 156에서 194, 222고도까지 땅 길이 292, 222에서 248고도까지 땅 길이 120, 248, 263, 347까지 땅 길이 430m입니다. 336, 611, 648, 156, 154, 158까지 2차선에 414m 길게 붙어 있습니다. 158m에서 188m까지 223m까지 땅 길이 303m입니다. 고도 223에서 325까지 땅 길이 229m입니다. 325에서 345까지 땅 길이 109m입니다. 그래서 전체 땅 길이는 1932m입니다. 도로는 2차선에 붙어있는 414m 어느 쪽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상판길 2153m가 내 땅 안에 이렇게 길게 2km가 넘는 산판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요 토목비 들이지 않고 길로 활용하시고 2차선에서 어디로 들어갈지만 정하면 되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다 도로법상 도로허가가 나옵니다. 여기 136m에서 347 가장 높은 고도까지 직선 780m에 경사가 15.14예요. 148m에서 여기까지 직선 668m에 경사 16.59입니다. 158m에서
여기까지 직선 559m에 18.68이니까 이 땅은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 아니고 일반 산이니까 18%까지 도로법상 시속에 따라서 도로 허가를 내주는데 1%더 주니까 19%까지 되니까 18.68 도로법상 도로 허가가 나오는 경사입니다. 2차선 414m 어느 곳이든지 산 정상까지 도로법상 도로 허가가 나오는 평균 경사 20에서 25도 완만한 임야입니다. 입찰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항목 구체적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성, 산사태 2009년에 벌목해서 1, 2등급 많이 나왔지만 평균 경사가 20에서 25도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수해, 강우량이 1000에서 11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작게 오니까 수해 걱정 없습니다. 기타 재해 위험성 없어요. 물, 둔봉 관리하시면 물 걱정 안 하셔도 되게 골짜기가 3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관정은 120m 먹는 물, 비 오면 30m 뚫으면 확보되니까 수월한 것이고요. 풍수 좋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내 땅 뒤에 높은 능선이 원천적으로 그 뒤에서부터 불어오는 모든 바람 다 차단해주고 있고요. 앞을 바라다 보면 편안한 능선 라인을 내 땅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주 편안한 땅이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노적봉 하나, 둘, 셋, 4개나 가지고 있는 4배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안산이 내 땅에서 편안하게 보이고요. 내 땅은 이거고 배산임수 내려다보고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노적봉, 공부해서 유명하게 되고 공부해서 경제 창출하고 공부해서 영향력 있는 풍수 노적봉 2개를 같이 바라다 보는 풍수 아주 좋은 땅입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왔을 때 유익 항목. 왔을 때 유익 항목은 자연 속에서 즐기실 수 있는 것 모두, 왔을 때 포기 항목은 서울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경상도 땅입니다. 위치 좋다고 봅니다. 2차선에 붙어 있고, 생활 편의 항목 차 타고 가까운 거리에 다 있습니다. 배후 인구수 적지 않죠. 대구, 경북 인구. 주변 환경, 축사 없습니다. 선화지, 내 땅, 능선, 꼭대기 쪽에 요거 고압선입니다. 요거. 그런데 내 땅, 선화지 바로 아래 아니고 능선 이렇게 내려오는 요 라인에 여기에 고압선이 있습니다. 요는 임야가 크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봐요. 풍수도 좋은 땅이라. 그런 거 불편해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풍수 좋은 땅에는 항상 묘가 있습니다. 작은 땅에 묘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35,000평 땅인데 묘 있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분묘기 지권 인정 안 해주고 지료 청구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교통접근성 좋죠? 2차선 414m 접해 있습니다. 땅 모양,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장애물에 의한 장애 정도 없죠. 아주 깔끔하고 매끈한 땅입니다. 땅에 로스 없습니다. 땅 상황, 일조통풍, 토양의 토질, 양부의 관계의 배수.
양토입니다. 땅 좋죠? 땅의 두께가 중이에요. 30에서 60cm면 강우량이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에 못 미쳐서 그렇지 덤벙으로 골짜기 3개에서 물 관리 4군데에서 하면 땅이 양토에 땅의 표피가 30cm에서 60cm이기 때문에 임업용 그리고 부산물 활용하기에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그리고 내 땅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 이렇게 편안한 산이 멀찌감치 있기 때문에 내 땅 2차선에 붙어 있는 요거고 산이 멀찌감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가리는 요소 전혀 없이 생기가 잘 유통이 되는 공기가 썩지 않는 좋은 곳에 있는 좋은 땅입니다. 땅 주변 상황 좋죠. 경사도 아주 좋죠. 임야 개발할 때 58%, 60%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좋은 땅입니다. 샤틀이 적게 나오는 것이고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산 한 40%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 겁니다. 이면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30%, 40%만 개발하고 나머지 그대로 숲으로 두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58%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완전 대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 이용성, 제한성, 개발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것들. 내 땅은 환경 2등급이고 떨어져서 환경 1등급이 있기 때문에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 환경부에서 주장하면서 내 땅 개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할 근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 등급 때문에 내 땅은 2등급이고 붙어있는 땅도 2등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오톱 1등급, 2등급 나올 이유 전혀 없는 이미 2009년에 벌목까지 했는데 비오톱 1등급, 2등급 나와가지고 이 땅 보존해야 된다라는 근거 하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도시생태계 보존가치 비오톱 조사 1등급, 2등급 아니면은 다 개발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배수로, 2차선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배수로가 옆에 있으니까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됩니다. 생활용수 정화해서 뺄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지 건축 허가가 나요. 이 땅 2차선 붙어 있고 바로 옆에 배수로 다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 상황, 규책 항목 없습니다. 저는 말수기준 권리 그 아래 다 없어진다. 그런 설명 안 해요. 이미 다 확인하고 문제없는 물건만 뽑아서 방송하는 거예요. 물냄새, 맛,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는 현장 가셔서 다 확인하십시오. 지자체 협조적인 곳입니다. 치킨 배달, 글쎄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손주 갔을 때 치킨 배달 되면은 좋은데, 이 땅은, 내 땅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드문드문 살아요. 그런데 이곳까지 배달 올까요? 땅의 미래 가치는 48억짜리 땅입니다. 각자 판단하셔서 인수가격 입찰하시면 되고, 낙찰받으면 취득세 나오죠. 땅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옵니다. 경계 측량해야 되는데 굳이 임야는 경계 측량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이 땅, 내 땅 경계에 딱 라인 맞춰가지고 개발할 거 아니면 굳이 경계 측량할 필요 없죠. 현장에 가서 위성으로 카카오 맵으로 내 땅 경계 다 갸름해 볼 수 있잖아요. 개발을 해야 되는 면적만
내 땅 경계 라인에 걸쳐 있다면 그런 거는 정확하게 경계 측량을 할 필요가 있지만 앞에 414m는 모두 완전하게 경계가 구분이 되고 있죠. 이쪽, 그러니까 여기 라인 땅 붙어 있는 부분 아니면 활용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을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 경계 측량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하세요. 산지 전용비 10억 1,556만 10억 1,556만 1,872원 나옵니다. 그런데 산지 전용비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할 수 있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거 도와드려요. 지하수 한 소공에서 중공 사이 뚫으면 먹는 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비 나오고요. 땅 활용할 때 토목은 땅 성형을 위한 기초 토목과 개발을 위한 토목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지 토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건축하시면 되고요. 기타 그리고 땅을 만약에 내가 판다 그러면 얼마 받고 얼마 정도 걸려서 팔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입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국 8만여 건 경매공매 낙찰가 기준으로 너무 더 써서 억울하지 않고 조금 덜 써서 떨어져서 밤잠을 설치고 잠 못 자면서 억울해하는 그런 일 없게 내가 원하는 땅 딱 얼마 쓰면 낙찰받을 수 있다. 입찰가 조언도 해드립니다. 삼릉삼골 큰 부자 명당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인데 개발이 가능합니다. 평수는 35,000평 이내고요. 2차선에 414m 길게 접해 있습니다. 영상 세우고 토목 설명드린 수치 꼼꼼히 보시면서 대내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가 이거 아닙니다. 공시가는 2억 4천입니다. 공시가 2억 4천이에요. 감정가는 8억 2천입니다. 시가는 48억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만 전화 일절 금지니까 하지 마시고 문자로 성함 밝히시고 예산용도 지역 평수 밝히고 나도 땅 찾아달라 문자 보내시기 바라요.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